한국 정치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어제 한 말을 잊어야 된다.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의 일관성을 따지면 큰일 나니까 그걸 까먹어야지 좀 뻔뻔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네, 안녕하세요. 교양 있는 선정주의 배상훈 유아라의 편파TV, 저는 레디양 유아라 기자입니다. 두 분 인사 부탁드려요. 네, 깍두기 정종권입니다. 예, 배상훈입니다. 네, 오늘은 이상하게도 조용한 사건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의 사기 사건인데요. 이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엄청 복잡한데 또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에요. 흥미롭다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3가지 정도 사건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장모 최 씨는 사기꾼이 좀 분명해 보이는데 중요한 건 윤석열 총장이 결혼 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일 것 같아요. 근데 이 범죄 영화 같은 이 이야기 되게 복잡하니까 우리 또 사기 사건 전문 사기 전문가. 사기 전문. 사기 전문 배상훈 교수님이 좀 한번 쭉 정리를 부탁드려요. 예, 여기서 전제는 사기꾼은 절대 자기를 사기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기꾼은 스스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아, 선생님이요. 네, 선생님. 그리고 제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뭐 그 외에 비슷한 내용들이 많죠. 그거 사이비 종교고 그렇게 하는데.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이 사기를 이쪽으로 접시를 돌리면 이쪽으로 접시가 돌아가는 거고, 이쪽 돌리면 종교 사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선생님 다르게 돌리면 허경영 선생이 되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걔네들은 이제 접시를 돌려 갖고 하는, 그래서 선생님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최 씨가 전문 사기꾼이냐?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바운더리에 있는 건 맞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쭉 드리냐면은 사기꾼들은 자기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자기 바운더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속칭 나와바리. 네, 그거를 몰려다닙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이번 것은 뭐가 좋을까요? 하면 저기 땅이 좋습니다. 몰려다녀 갖고 거기 이렇게 데려다가 같이 공범으로 만들거나 먹은 애들은 딴 거로 튀고.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의 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영역에 뭐 강남이라든가 이런 데에 돈 좀 벌고 싶은 아줌마, 아니면 아줌마가 아니라더라도 그런데 일단 뭐 친분을 갖고 있는 어정쩡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조금 있는데 돈을 더 벌고 싶거나 아니면 그를 통해서 뭔가를 얻고 싶은 욕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지도급 인사들은 선생님이고, 그래서 최 씨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라다니는 어떤 사람 같아요. 아, 지도급도 아니고. 네, 처음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사건이었던 그 사건이 시작될 때 소위 그랬던 것 같아요. 정대택 사건 말하는 거죠. 2003년도에. 그래서 이 최 씨 사건을 크게 나누면 윤석열과 관련이 전혀 없을 때와 자기 딸과 결혼을 한 뒤의 사건, 검사 사이를 두고 난 이유. 그리고 그 검사 사이가 아주 힘이 가졌을 때, 중앙지검장을 하면서 뭐 했을 때, 그 크게 한 세 시기로 나눠 보면은 이 사건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굵직하건 세 사건이지만 그 외에도 스트레이트의 MBC 스트레이트의 어떤 탐사 보도에 의하면은 그거보다 더 많은 사건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고발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만, 사기단은 쉬지 않으니까 뭔가 네. 계속 일을 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세 개를 기준으로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나타났던 게 정대택 사건이라고 하는데, 보통 MPL 채권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길 가다가 지나가다 보시면은 유치권 여기 들어가지 마시오, 이런 건물들 있죠. 네. 폐 건물들. 네. 그런 건물들에는 근저당권이 많이 설정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악성 채권이죠. 악성 채권은 전체 원래 가격이 100억이면 그 악성 채권 가격은 기껏해야 30억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인수하는 거지. 인수를 해갖고 어떻게든 인수를 해서 100억을 먹는 거지. 정상화를 시키는데, 정상화하는 방법은 이게 불법과 편법을 오갑니다. 거기에 조폭애들도 끼어들고, 왜냐하면 거기에 상당히 많은 이권이 개입돼 있어요. 주먹도 있는 애들이 있고 또 지역에 힘 있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애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시장인데, 함부로 어떤 그냥 초짜가 들어갔다는 작살나는 시장입니다. 근데 그때 이 최 씨가 일정 정도 투자권 같은 거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했다고 하지 않지만은 들어가서 원래 있던 사람과 이 사람 2명입니다. 그 사람과
뭘 약정을 맺고 그게 정대택 아니에요? 그렇죠. 이익이 남으면은 그게 정시죠. 음. 이익이 남으면은 반가이 하자. 정대택이 작전 짜고 최 아줌마가 돈 좀 대고 대신 되면 1대1로 나눈다. 그거는 최 씨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의 말의 주체를 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득이 한 50억 났다고 해요. 네. 근데 났는데 그럼 25억씩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까운 그때쯤에 이제 그 약정서가 거짓이라고 해갖고 약정서를 쓸 때 일종의 증인이었던 법무사가 있는데 그 사람을 회유를 했던 협박을 했던 매수를 했던 뭘 해갖고 그 약정서를 무효화시키면서 결국은 정대택 씨를 뭐 여러 가지 혐의로 무고에다가 무고부터 시작해서 사기에다가 예.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 지금 30분에 못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때 이제 최 씨가 이득을 건 건 한 뭐 최소한 몇십억은 될 거다. 네. 그 사건은 2004, 5년 굉장히 그 전 사건입니다. 2003년에 벌어진 3년 사건이고요. 사건이죠. 네. 결국 대법원에 가서 정대택이 2년인가 감옥에서 살해하고 결국 일방적인 정대택의 패소로 끝나버렸죠. 아니 근데 중간에 그 법무사 백 씨라는 사람이 형을 살고 나와서 그 다시 자기 양심 고백을 했다면서요. 양심 고백을 했죠. 양심 고백을 하게 된 거는 그 사람이 불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치병에 걸리게 되니까 얼마 못 사니까 정대택이 그랬죠. 당신 얼마 못 사는데 그래도 마음이 깨끗한 그래서 양심 선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뒤바뀌었는데 거기서 이제 검사들의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거기가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사건이 2003년에 시작됐지만 사실은 최근 아니면 얼마 전까지도 문제가 됐던 거는 갔다가 이렇게 뭐 무고 이렇게 막 하면서 정대택 씨가 이상하게도 처벌을 받게 돼요. 오히려 거꾸로. 네, 맞아요. 근데 그게 검사와 관련된 어떤 가족 때문에 그런 건지 거기에 하필 또 나경원 씨의 남편인 김모 판사가 또 연결이 돼 있어 갖고 이런 복잡한 그 생태계 속에서 이렇게 된 부분이 한 사건인 거고 또 한 사건이 이제 흔히 말하는 위조 잔고증명서 사건입니다. 2013년 사건이죠. 그게. 그 사건은 이 최 씨의 딸 김건희 씨와 윤석열이 결혼한 뒤에 1년 뒤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광주 도촌동이죠. 그게 이제 성남하고 광주 사이에 있는 땅인데 알짜 노른자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판교 이렇게 개발되면서 이렇게 연결된 땅인데 거기에 아주 좋은 땅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게 제가 보기에는 안 씨라고 한 사람인데 거기도 그 생태계에 있는 사람 같습니다. 사기 생태계에 있는 사람. 사기 생태계. 예. 그래서 안 씨가 기획을 하고 최 씨가 돈을 가져와서 그 땅을 사갖고 40억에 산다고 합니다. 근데 팔린 건 130억에 팔려요. 근데 사실은 130억도 더 준다는 얘기가 있는 땅입니다. 근데 그게 이상한 게 나중에 안 씨의 지분이 50%잖아요. 그럼 최 씨는 50%잖아요. 최종적으로 최 씨 일가들이 다 먹습니다. 90억을. 그러니까 거기에 또 어떤 모종의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최 씨가 모 저축은행에 돈이 있다는 가짜 증명서를 가지고 안 씨가 사채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안 씨가 명목상으로 돈을 끌어들인 주체예요. 근데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다 왁구를 짰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최 씨 쪽이라고 하는 게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잔고증명서의 명의가 최 씨 명의거든요. 그러니까 최 씨가 어떤 주택은행에 350억짜리의 예금이 있어갖고 그걸 통해서 당좌 수표를 발행해 갖고 그걸 가지고 돈을 얻게 하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믿고 빌려줘갖고 뛰었거든요. 몇십몇 억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고소를 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가짜 잔고증명서를 안 씨가 요구해서 만든 거다라고 최 씨는 얘기하죠. 당시에 재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어제 그저께 이제 출두한 자기는 상관없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최 씨가 다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 씨가? 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요번에 출두할 때는 최 씨가 그렇게 진술을 한 게 아닌가요? 잔고증명서를 안 씨가 만들라고 해가지고 그런 만들었다. 그때 했는데 그때 근데 요번에 출두할 때는 안 씨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것은 자기는 사실은 하수인 정도에 불과한 거고 다 그 얘기는 뭡니까? 최 씨 쪽이 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기의 지분도 결국은 최 씨와 관련된 사람이 가져가게 돼서
최 씨 쪽이 거의 90억에 넘는 차액을 삼기게 되거든요. 비슷하네요. 그럼 2003년도 사건이랑.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사기는 비슷하게 다. 예. 또 하나가 이제 의료재단 사건이라고. 그 2015년. 예. 요건 이득보다는 처벌을 안 받은 겁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같이 의료재단을 만들어 갖고 최 씨가 2억 원을 투자해 갖고 같이 공동 이사장으로 등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의료법에 의하면은 수익을 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사회복지법인 같은 데가 병원에 주치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그럴 흔히 말하는 사무장병원 같은 거라든가 이런 뭐 납골당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아예 계획을 하고 그걸 했는데 그러면 처벌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최 씨는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빠져나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 같이 공범들이 최 씨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각서를 써주게 됩니다. 면제 각서를 써주게 됩니다. 그것도 수사가 진행되기 1년 전에. 근데 이상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런 각서를 써준다고 해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벌을 받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좀 안 받았는데 그 안 받게 된 이유가 결국은 검사 사이 때문이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이 세 사건인 거죠. 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윤석열의 행보를 보게 되면 그 결혼 2012년에 했죠. 그리고 2013년, 14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당시 정부의 계기다가 한직으로 전진하잖아요. 수사팀장 하다가 여주지청장으로 날아가죠. 그러니까 2014년부터 중앙지검장으로 오는 2017년까지는 밑에 한직으로 가 있다가 대구 고검 2017년에 중앙지검장으로 오게 되고 지금 이 사건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2018년 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 앤드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누가 문제 제기하냐? 저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애들이 금방 얘기했던 그 장고 가짜 장고 증명 이런 거 너 장모한 거 아니냐? 네가 다 이렇게 퉁친 거 아니냐라고 엄청나게 공격을 하잖아요. 문제 제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어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다 민주당의 의원들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거를 앞장서서 또 논리를 퍼뜨린 사람이 누구냐? 지금 스트레이트 운영하고 있는 당시 사회자인 주진우 시사인 기자. 지금은 아니죠. 당시 그리고 김용민 이런 사람들이 누가 윤석열 블로킹에 또 일선에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작년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 소위 말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윤석열이 공적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거꾸로 또 이제 윤석열을 공격하게 되는 이런 모드가 되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런 다이나믹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한번 틀거리를 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수사팀장 하기 전 수사팀장 한 흔히 말하는 최순실 사건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그 전은 소위 말하는 사실 말도 안 듣고 똥꼬집에 그냥 꼴통 검사였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뭐 미래도 안 보이고 그런 사람인데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중급 이상의 검사들은 정치인이지 정치인. 그러고 결혼을 하는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이. 그러니까 최소한 뭐 어느 뭐 의사 집안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느 기업이 이렇게 됩니다. 네. 저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내혼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들끼리의 이 결혼 혼맥들이 이루어지는 종내혼? 족내혼인데 그러면은 최 씨 집안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결혼을 했냐 이 말이에요. 왜 했을까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최 씨 집안이 왜 윤석열을 간택했냐? 의사 집안도 아니고 뭐 간택을 한 건지 아니면은 뭔가 흔히 말하는 보통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실은 좀 이게 좀 성립이 하기 어려운 형태의 그 결혼이 이루어지게 돼요. 아무리 나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실 많은 의문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사실 얘기하기 뭐 그러니까 제 얘기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윤석열 옹호의 선봉장이었던 자들이 지금은 윤석열 공격의 최일선에 서 있는 이 드라마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나? 윤석열 개인의 어떤 혐의 문제 이건 또 다리 한번 짚어봅시다. 그렇죠. 예. 이거는 그러니까 윤석열 개인이 개입했까 죄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묵인했다? 알고 있으면서도 뭔가 좀 그냥 모른 척했다? 거기까지는 뭔가 혐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직 모르겠고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이 당시의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이 전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는
왜냐하면은 당시에 경찰청 정보국을 이용해서 이 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어. 충분히. 이미 재판도 벌어졌고 그치. 각종 고소나 진정도 있었던 사건들인데. 그리고 한겨레라든가 당시 어떤 기사들 같은 거 그 뒤에 보면은 당시에 경찰청 정보국의 통제는 누가 했느냐? 민정수석이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경찰청 정보국의 정보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분명히 문제될 거를 알면서도 이걸 했냐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판단 착오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정권 내부에 알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등신짓하거나 한 두세 가지 판단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아까 흔히 말하는 셀럽들 지금 우리의 지금 전국을 좌지우지하는 셀럽들이 민주당 계열의 셀럽들이 예. 거기에 이제 부안해동해 갖고 옹호하다가 네, 지금 벌린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바보 같은 짓이라고 보는 거죠. 그때 당시에 윤석열 총장 청문회 때 그 장제원 의원이 그 가짜 그 증명서 장고 증명서. 장고 증명서 그걸로 막 공격을 했더니 법사위 청문위원이었던 뭐 백혜련 그 박주민 의원이 한 말이 박근혜 청와대가 윤 총장 장모를 수차례 고소했던 정 씨를 접촉 정기택 정대택 씨를 접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위협 인물인 윤 총장을 고의적으로 흠집내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제기, 의혹 제기들이 윤석열 총장을 고의적으로 흠집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싸고 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또 180도 바뀌어가지고 네. 이제. 근데 지금 뭐 민주당이 윤석열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죠? 지금이야 뭐 윤석열을 지금 찍은데 지금 윤석열 관련 장모 관련된 그러니까 이 수사가 지금 세 군데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의정부지검, 서울청 범죄진흥수사대, 그다음에 중앙지검. 네. 이 사건이 다 달라. 중앙지검은 2003년 건, 그다음에 의정부지검은 지금 통장 장고 건. 이게 대대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진행되고 있다고 있는 봐야 게 되는 이게 거죠? 무슨 정권의 의지와 관계없이 되겠어요. 이건 그쵸. 의지가 있는 거라고 보는데 이게 코미디라는 게 뭐냐면 아니 무슨 법무부 장관 조국의 친인척도 또 확 털어가지고 다 작사를 내는데 법무부 장관 밑에 있는 검찰총장이면 장모고 나발이고 하네. 범죄가 있으면 다 조지면 돼. 조지면 되는데 이거는 일반 그 키포인트가 이번 3월 31일로 그 장모의 사무소 위조 공소시효가 만료되잖아요. 그건 아직 몰라요. 네. 어쨌든 하여튼 그 건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마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의 개입과 이게 있다고 한다면 법무부 장관도 기소돼가지고 하는데 정황이나 이게 있으면 날리면 돼. 그런데 저는 이제 슬픈 게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음해와 공격으로부터 윤석열이 공격받는 거라고 했다가 윤석열은 그때 당시 영웅이었고 완전 무결한 지금은 사람이었죠. 정반대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 이 코미디, 이 네. 막장 드라마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은 전혀 시스템ik하지도 않고 정당성도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쓴 거죠. 썼는데 그 맞아요. 사람이 맞아요.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일부지만은 저 사람 쓰면 분명히 큰 코 다친다라고 분명히 정권 쪽에 이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가장 의문하는 게 그거예요. 분명히 정보 보고가 들어갔을 텐데 경찰청 정보 보고는 대단히 꼼꼼합니다. 이런 거 뭐 사실 왜냐하면 그 경찰청 쪽에도 그 진정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다 조사가 끝난 상태였거든요. 수사만 안 했을 뿐이지.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수사할 것도 아니라 이미 최 씨가 법정에서 자기가 진술한 겁니다. 이미 자기가 위조를 했고 위조를 누구한테 시켰고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넘어갔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써먹기 위해서 하다가 되레 걸린 것인 거고 그 뒤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검찰이 한 10번 넘게 경찰청 정보국 서버를 계속 텁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뒤부터 한 2년 동안은 계속 털어요. 저는 사실은 그걸 털 때 그렇게 많이 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경찰청 서버는 하나로 딱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계속 찾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지금 그 통장 잔고 위조 사건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죠. 그거는 윤 총장이 어느 정도 개입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그 사건에 개입이 되어 있다고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스트레이트 보도에 의하면은 최 씨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저기 윤 총장은
왜 그런 식으로 했냐 화를 내고 막 그랬다는 게 그건 저 보도에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건데 알고 있는 건 확실한데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거를 밑에 있던 흔히 말하는 소윤이나 이런 그런 애들이 그냥 뭐 알게 모르게 이심전심으로 뭔가를 이렇게 작용을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의 관계 속에서는 그 정도라고 하면 밑에 애들이 겼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아무 말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죠. 아무 말 안 하면 하지 말라는 거지. 아무 말 안 하는 거는 그럼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윤 총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건만이라도. 근데 다른 건도 사실은 한 건이 몰리니까 검사들은 눈치가 빤하니까 다른 것도 다 안 한 거예요. 싹 다 안 하고 그렇군요. 예, 오히려 그냥 핑계대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거꾸로 이제 그래서 이 나경원 남편도 그렇된 거죠. 나경원 남편이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냐는 논란도 그거예요. 근데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네, 저도 뭐 그거는 좀 예, 의문이 나는 여지가 거예요. 있는 것 예. 같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핵심인데 하나는 윤석열이 직접 연루됐을 것 같지는 않고 예, 그건 아닌 맞는 것 그건 같아요. 뭐 대충 아닌 것 같은데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부작위의 그 행위 그렇죠. 알고도 이것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는 것 자체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묵인 방조 개입했느냐에 대한 문제는 해명돼서 있으면 엄벌하면 되고 그거는 장모든 윤석열이든 그것과 지금 또 벌어지고 있는 이 정치적 뒤바뀜 이 문제 네. 이 문제는 좀 다르게 봤으면 좋겠고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이렇게 보면은 그 페이스북 보면 대부분이 다 윤석열을 뭐 감옥으로 보내라 뭐 이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위성정당 네. 비례 위성정당으로 페이스북이 도배가 네. 되다가 지금 이상하게 저쪽으로 막장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국민을 바꿔가지고 윤석열 장모 기사로 페이스북이 도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이 문제가 원래 신동아에서 2018년도에 먼저 보도가 그렇죠.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뭔 개소리야 했었는데 지금은 뭐 이게 뭐 완전 그때 당시 주진우 네. 기자도 그때 옹호했지. 뉴스공장에 나와서 자기가 다 털어봤는데 신빙성이 하나도 없는 의혹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소위 민주당 계열의 셀럽이라는 사람들의 말 바꾸기도 분명히 우리가 정확히 비판을 해야 돼요. 비판이 아니고 저는 한국 정치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어제 한 말을 잊어야 된다.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의 일관성을 따지면 큰일 나니까 그걸 까먹어야지 좀 뻔뻔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기억을 하고 내가 어제 유아라 보고 미쳤다고 했는데 그 기억을 하고 오늘을 보고 아유 이게 훌륭하신 분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유명 입꼬리지. 어제 한 말을 잊으세요. 하세요. 어제 한 말을 잊으세요. 좀 더 성장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의 이 정신분열적 이 현상들을 우리는 그러니까 편파 TV는 좀 정신줄 잡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문제는 그거예요. 검사가 맘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구조가 우리는 없어요. 검사가 자기든 부작이든 하거나 하지 않거나의 것은 그냥 검사밖에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흔히 말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검사한테 공소처분이라든가 검사한테 수사권을 뺏어야 된다는 그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검사가 최종적으로 아주 착한 마음을 가진 검사라는 개념으로 지금인 거예요. 근데 나쁜 마음을 가진 검사들이 있고 그 위에 윤석열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 꼴이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밑에 있는 검사들은 근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다면 경찰이 선한 집단이냐? 이건 다른 문제니까. 다른 문제죠. 그건 한번 어쨌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고 이게 사실은 실효가 되는 게 올 7월 달부터니까. 그렇죠. 그 시점에서 한번 우리 지금 다뤄봤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좀 해주세요, 두 분. 아니 뭐 저도 계속 반복을 하지만 아니 조국 법무부 장관도 다 털어서 친인척 문제라든가 걸렸기 때문에 윤석열 문제도 그와 동일한 잣대로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민들이 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지켜볼 거라는 건 분명한 거고 두 번째는 그것과는 별개로 이런 아까 말했던 어제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가 180도 달라지는 이런 행태 이거는 또 한 번 또 비판과 지적을 받아야 될 것 같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오야지 악플이 많이 달리지. 편파 TV가. 교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검찰의 기소 독점과 수사권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부터 시작된 거다. 너무
검사 일개 검사한테 너무나도 많은 권력이 집중된 것의 폐해라고 본다는 겁니다. 시스템의 문제를 예, 좀 예, 지적을 해주셨고,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편파 TV 오늘 첫 번째 주제 여기서 마무리. 근데 우리 응. 우리 이제 1000명도 돌파했는데 멘트도 아 좀 맞아, 다르게 좀 맞아. 해줘봐. 다르게 좀. 우리 1000명 돌파했고. 멘트도 마무리 멘트도 좀 좋은 거 좀 아, 해봐요. 네, 저희 편파 TV가 드디어 1000명을 돌파해서요. 구독자, 이제 구독자 1000명을 돌파해서 저희는 이제 10,000명으로 갑니다.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만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